이번에는 도마의 영원한 단짝 칼을 만날 차례인데요. 이곳은 대구의 한 대장간.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장간과는 그 모습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 참,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장간이에요. 이게 대장간이라고요? 네네. 뭘 만드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칼을 주로 만들죠. 이곳에서 제작되는 칼의 종류는 식칼, 과도, 생선회 거를 비롯해 30여 가지. 고객의 욕구에 맞춰 제작되는 칼은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 그 형태도 각양각색, 천차만별이라는군요. 대장간의 내부를 둘러보니 조금 독특한 모습. 본격적으로 스테인리스 중식도 제작에 들어가는 작업자. 그런데 칼 모형을 절단용 기계를 사용해 재단합니다. 일반 대장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 아,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기본 모양이? 기존 대장간하고 조금 틀리게 현대식을 지향하고 좀 더 편리한 이제 장비들이 있으면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죠. 이후 칼 모양으로 자른 쇠를 그라인더로 갈아 표면 처리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릴에서 고기를 굽듯 쇠를 이리저리 구워내는 작업자. 이제는 레이저 온도계를 이용해 불의 온도를 측정해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기계에 의지해서 정확한 온도 맞춰서 그 시간에 맞게 해줘. 그래 균일한 제품이 나오게. 선생 같은 경우는 900. 이렇게 열 처리를 거친 스테인리스 칼은 기름에 넣고 식혀 다음 작업을 거치는데 칼 제작의 기본 공정은 옛 대장간 방식을 따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칼을 만드는 단조 과정이라든지 연마 과정은 다 전통 방식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시간만 단축된다 뿐이지 뭐 이거를 뭐 우리가 필수 과정을 뭐 단조해야 될 걸 단조하지 않고 건너뛰고 뭐 열 처리해야 될 걸 열 처리하지 않고 건너뛰고 이런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시간도 단축시키고 작업 능률을 또 올리기 때문에 이제 전통 대장간과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일반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공정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의 흐름에 맞춰 현대식 기계를 동원해 칼 제작 공정을 단축시킨 것이 이곳만의 특징이라는군요. 불에 구워 한 김 식힌 칼은 기름으로 닦아낸 후 연마 작업을 거쳐 칼자루를 박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다시 한번 갈아내면 작업이 끝이랍니다. 이거 완성됐습니다. 아, 이거 완성된 거예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이제 현대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죠. 2시간 만에 뚝딱 중식도 하나가 완성됐으니 그거 참 신통방통한 노릇입니다. 그 날이 잘 섰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쉽게 하시려면 A4 용지가 있으시면은 네. 그냥 이렇게 베어보시면 됩니다. 칼은 칼날이 생명. 절삭력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를 베어보니 한순간에 싹 나갑니다. 날이 안 서 있는 경우 같은 경우 배다가 걸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날이 전체적으로 서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가다가 처음에는 잘 들어가지만 이제 어딘가 걸리면은 그 부분이 날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야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십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조금씩 단축시키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대식을 지향하는 거죠. 과거 칼의 매력에 푹 빠져 여러 대장간을 돌면서 어깨너머로 익힌 전통 작업 방식. 오늘날 현대식으로 단단하고 튼튼한 칼을 만드는 젊은 대장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칼은 조금 특별하다는군요. 접세라고 불리는 일명 이제 다마스커스 칼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칼이 강하고 문양이 화려해서 과거 전투용 검으로 사용됐다는 다마스쿠스 칼은 다마스쿠스 강의 이름과 칼을 발명한 대장장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의 다마스쿠스 칼은 요리사나 캠핑객들에게 각광받는답니다. 서로 다른 재질의 쇠를 달구어 붙여 비트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작 방식이라 값어치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강한 철이고 이제 약한 철이죠. 연철이라고 하죠. 탄소가 없는 물은 적층 방식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지금은 10겹이죠. 10겹이요? 네. 10겹으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10겹을 접어서 또 20겹을 만들고 20겹을 접어서 또 40겹을 만들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겹수대로 해주는 거죠. 쇠를 달궈서 한 겹 한 겹 붙여나가는 복잡한 방식의 일반 대장간과는 달리 이곳의 다마스쿠스 칼은 여러 쇠들을 차례대로 겹쳐 용접해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쇠를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고정을 하기 위해서. 아, 고정이요? 네네.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정교하고 작업하기가 편리해지. 전통을 접목시킨 현대식 제작 기법. 이곳에서 고안해낸 간편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현대식 다마스쿠스 칼의 기본 밑작업인 셈이죠. 기초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용접해서 고정시킨 쇠들을 불에 달고 하나의 쇠가 될 수 있게끔 붙여야 합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앞에서 작업자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 쇠가 달궈져서 한 몸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로의 온도라고 하는군요. 여기는 1300도 넘어가는 거죠. 1200도가 체크되는데 하이로 나오면 보통 1300도 이상입니다. 보통 1400도까지 올라가요. 앞쪽에는 한 900도에서 800도 사이, 그거는 보통 열 처리할 때 쓰죠. 그리고 중앙의 심재는 이제 접새라든지 높은 온도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1300도 이상,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불길을 내뿜는 화로. 화로의 각 부분마다 온도의 쓰임새를 알아야만 칼의 용도와 형태에 맞춰 쇠를 다룰 수가 있답니다. 화덕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쇠뭉치는 곧바로 흰 가루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공사라고 네. 간조하기 전에 불순물이 나와요. 네. 그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접착하는데 도와주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장간은 전국에 약 50여 곳 남짓. 점점 명맥이 끊겨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대장간의 현실입니다. 40이 채 되지 않은 그가 젊은 대장정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사형사업은 맞아요. 하지만 칼이라는 게 일단 단순한 생활의 도구만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요 문화거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칼들이 있고 종류도 다양해요.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략하다 보면은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문화도 지켜갈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전통을 이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장간 문화를 현대식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가 이 길을 걷고자 했을 때 내린 신념이었습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에게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겨우 작은 촛불을 지핀 셈이라는군요. 고온에서 붕사가 녹아 여러 겹의 쇠가 하나의 뭉치로 붙게 되면 망치질을 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데요. 이후 화로에 넣어 다시금 쇠를 달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합니다. 화로에서 빼낸 쇠뭉치는 낙하 해머를 사용해 길게 늘린 후 다시 불에 구워 쇠를 접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쇠를 접어 겹수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는군요. 이후 이어지는 작업은 장비를 사용해 쇠를 꽈배기처럼 비틀어야 하는데요.
이때 다마스쿠스 칼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한다는군요. 쇠를 이제 비틀어서 이제 쇠의 융합성도 높이고 열한 철과 강한 철이 잘 섞이도록 그리고 문양도 화려해지게 이제 소장용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양도 화려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고 있죠.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강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 작업. 이게 지금 2바퀴 이상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몇 바퀴까지 돌리시는데요? 정해진 건 없는데 너무 많이 돌리면은 이게 이 제작 과정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가 쇠를 비트는 이 장비 하나에도 칼에 대한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이프렌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손잡이용으로 뭐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모든 기계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묵묵히 현대식 대장간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자. 비틀어 놓은 쇠 한 가닥을 낙하햄으로 두들겨 다시금 평평하게 펴내는데요. 서로 다른 쇠가 한데 어우러져야만 칼을 제작했을 때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처럼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대장장이의 숙명. 이곳에서 다마스쿠스 칼의 기본 바탕인 쇠가 완성된 시간은 약 6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칼 모양을 만들어 작업할 차례인데요. 쇠를 칼 모양으로 재단하는 작업자의 손놀림이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기계를 쓰는 만큼 그래도 사람들이 좀 다른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좀 노동력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편한 건 사실이지만 기계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불똥이라든지 일반 작두로 예전 방식대로 작두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성이 더 증가하죠. 하지만 이제 정밀도 고객님들의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이제 완성도도 또 달라지고요. 투박한 작업자의 팔. 그가 대장장이의 길을 걷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를 거듭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칼에 새 숨을 불어넣을 시간. 그라인더를 이용해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직은 칼의 표면이 거칠고 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칼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이때 칼의 형태를 잡기 위해 조금 더 거친 사포로 칼을 깎아내듯 빠르게 연마 작업을 진행합니다. 투박하게 이제 단조된 형태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칼의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칼 원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칼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히면 조금 더 고운 입자의 사포로 연마를 하는데요. 이때 칼날을 더욱 정밀하게 세울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칼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반나절이 훌쩍 넘게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연마를 거친 칼은 용액에 넣는데요. 칼의 문양이 이때 결정된답니다. 무늬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 1시간 정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칼을 꺼내더니 밋밋했던 칼의 표면에 선명하게 문양이 새겨진 모습. 칼의 표면이 특유의 미세한 소용돌이나 물결 무늬를 띠고 있어서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이 칼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칼자루에 해당하는 쇠부분을 달궈서 자루에 꽂으면 오늘의 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소비자의 주문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작업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완성된 칼 보시면 어떠세요? 뿌듯하죠. 일단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쇳덩이와 이제 나무를 가지고 만드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창작의 희열 같은 거 네. 그런 게 느껴지죠. 숨 한 번 안 돌리고 작업한 끝에 완성된 고품질의 칼. 작업자의 부지런한 손길과 노력이 만든 세상에 단 하나의 제품이자 작품이기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칼입니다.